안녕하세요. 닥터조원군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원군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원군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이제 완연한 봄인데 뭐 봄이니까 미세먼지까지 밀려와서 이렇게 날씨는 좋지 않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 말씀드릴 건데, 저번째는 우리가 고지혈증을 약물로 쓰지 않고 식사로 조정하게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서론을 말씀드렸어요. 콜레스테롤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TG는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고지혈증을 식사로 조절하는 것,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식사로 조절하는 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뭔가를 덜 먹는 네가티브 요법하고, 나머지 하나는 뭔가를 더 먹는 포지티브 요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더 먹는 것보다는 덜 먹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뭘 덜 먹어야 하는가, 네가티브 요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의 식사요법 파트 2, 네가티브 요법,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기인데, 뭐 해롭다는 게 건강에 해롭다는 것보다 하여튼 콜레스테롤 해로운 거죠.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면은 좀 낮춰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해로운 음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목요일 날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비뇨의학과 이웅희 선생하고 같이 한 2시간 녹화했나 그렇게 하고, 또 어제하고 오늘은 제가 어느 학회 가서 좌장을 해서 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요, 목소리가 좀 좋지가 않으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커피예요. 플로우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 커피를 가려 마시자. 두 번째, 포화지방을 적게 먹자. 세 번째, 콜레스테롤이 안전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안전할까? 이 세 가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커피가 먼저 나온 이유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LDL 콜레스테롤이 뭐 190, 200, 토탈 콜레스테롤이 300, 320까지 돼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가족성 고지혈증에 해당하는 건 보이지가 않는데 너무 높아서 왜 그런가 하고 쭉 이렇게 탐문을 해보면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젊은 직장인들은 식사 후에는 꼭 어디 커피 전문점 가가지고 커피를 한 잔씩 들이키고 거기다가 더하기 디저트를 먹나 봐요. 근데 그 커피 안에 엄청나게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줄여주면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데, 뭐 심지어 LDL이 190이었던 사람이 한 달 만에 190이 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 흔히들 잘 모르고, 분명히 아무리 뒤져봐도 커피라는 걸 물어보지 않으면 잘 대답을 하지 않을 정도로 커피하고 콜레스테롤이 관련이 없는 줄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커피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커피를 아주 마시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좀 가려 마셔야 돼요. 그래서 커피 안에 이제 카페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콜레스테롤이 되거든요. 카페스테롤은 식물성 지방이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서 간에 가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보면은 커피와 혈중 콜레스테롤 보게 되면은 카페스테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서 LDL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기 한 점 안 먹어도, 포화지방 하나도 안 먹어도, 커피 하나로만 하더라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엄청 심하게 올라갑니다. 제가 항상 제 경우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업 초기에 저랑 잘 지내는 우리 제가 단골집인 와인샵 사장님이 제가 커피도 좀 좋아하니까 그 커피 타서 마시라고 에스프레소 조그마한 머신을 선물로 줬었는데, 거기에 이제 매일 모르고 이제 커피를 타 먹었어요. 근데 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제가 워낙 콜레스테롤이 197이었는데 한 280, 270이 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남들한테는 이렇게 에스프레소 커피 많이 마시지 말려놓고 제가 이렇게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신 거였거든요. 당장 끊고 한 달 있다가 다시 쟀을 때 다시 콜레스테롤 레벨이 190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의외로 커피가 굉장히 물론 이런 커피를 계속 드셔서 콜레스테롤 높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카페스테롤 감수성이 낮은 거기 때문에 뭐 드셔도 상관없지만,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다른 원인은 찾을 수 없는데 알고 보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더라. 그러면 커피부터 끊으면 틀림없이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커피와 혈중 콜레스테롤은 카페스테롤이 문제다. 카페스테롤은 커피콩 안에 있는 식물성 지방인데, 그것이 우리 몸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 커피를 맨날 마셔야 되는데 콜레스테롤 올리지 않고 커피를 마실 방법이 없을까? 있죠. 그게 뭐냐면 카페스테롤을 제거하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카페스테롤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필터를 쓰는 거하고 막 분쇄해가지고
열풍 건조나 아니면 냉동 건조처럼 건조된 그래놀 커피를 마시게 되면 카페스테롤이 다 탈락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 마시는데 모든 커피가 다 그럴까? 종이 필터를 쓰면 괜찮아요. 종이 필터 아니면 안 됩니다. 세라믹 필터라든가 아니면 무슨 망사 스테인리스 필터 같은 게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종이 필터를 써서 드립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바빠요. 바빠가지고 요즘 하도 바빠서 병원 가서 제가 드립커피를 이렇게 놓고 집에서 원두를 갈아가지고 가서 이거 드립할 시간조차 없어요. 그게 한 5분인데. 그래서 어떤 걸 쓰냐면 이렇게 드립백 커피를 샀었습니다. 이게 이제 드립백 커피거든요. 이런 드립백 커피도 괜찮아요. 그래서 종이 필터를 이거든 간에 종이 필터를 쓰게 되면은 여기 대부분의 지방질이 다 걸리고 그 중에서 카페스테롤이 걸러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 용액 안에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고 커피를 맨날 마셨다면 이런 걸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종이 필터를 쓰는 커피면 괜찮다. 드립커피죠. 또는 드립백 커피고 더치는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더치커피라고 상업적으로 공장에서 파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반 커피 전문점이나 이제 수공업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커피 로스터리를 가지고 커피를 하는 사람들에서 이 더치커피를 내리는데 더치커피는 이 밤새 내리잖아요. 근데 이게 필터가 세라믹 필터예요. 세라믹 필터는 카페스토를 거르지 못한다고 그래요. 바리스타가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근데 거기에 보통 이게 종이 필터를 같이 쓴답니다. 그래서 종이 필터를 같이 쓴 더치커피는 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더치커피는 대신 카페인이 어마어마하게 세죠. 그래서 뭐 잠도 안 오고 그러는데 더치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은 혹시는 개인 로스터리에 가서 그 드신다면은 세라믹 필터 위에 종이 필터를 쓰는지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무슨 어디 큰 기업에서 이렇게 깡통으로 파는 그런 그 공산품 더치커피는 그게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시는 분은 혹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다음에 알커피, 냉동 건조 커피나 열풍 건조거든요. 그게 이제 뭐 동서식품 무슨 해가지고 옛날 쌍카니 초이스니 해가지고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타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듈인데 그게 사실은 커피 원두가 아니라 잘게 쪼개가지고 다 분쇄한 다음에 그거를 열풍 건조나 냉동 건조 시켜서 만든 커피예요. 그래서 그런 커피들은 안에 카페스테롤이 안 들어가 있죠. 요 맥심이죠.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카페스테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타서 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맛은 별로 없죠. 그래서 맛과 카페스테롤 없어진 걸 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은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타서 종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깔때기에다 딱 담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커피 넣어서 드립으로 해 드신 거나 정통적으로 아니면 그럴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드립백 커피 요새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에서 이런 거 타서 드셔도 돼요. 그래서 냉동 건조 또는 열풍 건조 커피, 알커피, 봉투 커피. 그러나 프림이 안 들어간 거 드셔야 되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프림은 완전히 콜레스테롤 올리는 건데 카페스테롤 때문에 아니라 프림에 들어간 코코넛유라든가 아니면 팜유 때문에 굉장히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요. 그다음에 본인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절대 안 되는 거. 그리고 본인이 음식으로 조절하고 싶다면은 안 마시는 커피가 뭐냐면은 에스프레소예요. 에스프레소라는 건 에스프레시보라는 이탈리아에서 나온 건데 이게 사실 최초의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렇게 내렸는데 뭐 100명분, 200명분을 준비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탈리아 어떤 커피 바리스타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한꺼번에 같이 확 내릴 수 없을까 해서 개발한 게 에스프레소고, 에스프레시보라는 데서 나온 건데, 빨리란 뜻이죠. 급행. 그러니까 빨리빨리 커피를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이 에스프레소를 무슨 정통 커피라고 잘못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정통 커피라고 하면은 역사적으로는 드립이나 아니면 터키식이나 핀란드식 커피로 그냥 커피콩을 갖다가 물에다가 넣어서 그걸 보글보글 끓여서 모든 걸 다 진액을 짜내는 커피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피니시 커피도 그랬었는데 요즘 그것이 콜레스테롤 너무 올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핀란드에서도 좀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 마시는 커피 중에 커피콩을 바로 넣고 마시는 커피가 있는데 그게 이제 터키식 커피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진액이 다 묻어나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백발백중 올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콜레스테롤을 자기가 낮추고 싶을 때는 마시지 않아야 될 커피가 에스프레소, 커피 전문점 에스프레소도 마찬가지죠. 기계로 탁 하기 때문에 철망으로 고압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스테롤도 다 들어와요. 그다음에 아메리카노는 괜찮은가 하면 절대 안 괜찮죠. 아메리카노,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아메리카노라는 거는 에스프레소 원샷에 뜨거운 물 아마 4배를 더 섞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희석해가지고 요만한 에스프레소의 그런 그 강함을 갖다가 4배로 희석해가지고 마시는 커피가 이제 아메리카노거든요. 그런 아메리카노도 역시
당연히 먹는 양은 똑같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크림을 듬뿍 넣은 커피, 휘핑크림, 마끼아또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그 자체의 커피도 카페스테롤이 있어서 해로운데 거기다가 크림 같은 거 확 넣어버리면 우유크림이나 이런 건 또 포화지방이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특히 젊은 직장인 여성분들 본인이 콜레스테롤 레벨 높다고 건강검진 했더니 280, 290이 돼서 깜짝 놀라서 오는 경우에 선생님들께서도 당신의 LDL이 190 이상이니까 무조건 스타틴 써야 된다 하지 마시고 29세나 25세 나이에 스타틴을 먹게 되면 평생 먹는 건데 그거를 한 70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원인이 보통 있거든요. 그럴 때 특히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디저트하고 커피를 밝혀서 그런 경우 꽤 많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하고 치맥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발견했다면 당연히 커피만 끊어버리면 콜레스테롤이 귀신처럼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콜레스테롤 높다고 이번에 진단받고 막 공포에 떠는 분들 내지는 그런 환자를 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젊고 담배도 안 피고 뭐 그렇다면 좀 기회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먹지 못하게 해야죠. 아니면 믹스 커피. 가끔 물어봐요. 이거 캡슐 커피 어떠냐고 그러는데 이 캡슐 커피는 재밌는 게 이게 에스프레소의 간단 버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에 따라 다른데 개인 로스터리에서 만드는 캡슐 커피 중에는 이 안에 종이 필터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종이 필터를 무슨 카페스테롤을 걸러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야겠다고 든 게 아니라 제가 또 제 거래하는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또 깨알 같은 선전 일산 마두동에 있는 홍시라는 커피집을 저는 잘 이용하거든요. 제가 일산에 살았을 때부터 거기서 항상 2주에 한 번씩 콩 받아오고 또 거기서 드립백도 사고 거기서 또 만든 캡슐도 사는데 그런 개인 로스터리에서 만든 것 중에는 캡슐 안에 종이 필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유속을 조절하기 위해서래요. 유속을 여기 뻥 뚫어가지고 통과하는 유속이 어느 정도 돼야지 자기네가 원하는 맛이 나오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유속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다 종이 필터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 그냥 뭐라 그러죠? 콜레스테롤 데미지도 아니고 하여튼 하여튼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카페스테롤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거 쥐고 있는 흔히 파는 와델스 하는 이런 그런 마시는 그런 커피들에는 종이 필터가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캡슐 커피는 콜레스테롤 레벨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알고 계셔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간편함이라 하더라도 이 캡슐 커피는 종이 필터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라면 당연히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고 다음에 이런 드립백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게 드립백이죠. 제가 좀 전에 마신 커피 한 30분 전에 마셨습니다. 그 드립백은 카페스테롤이 걸러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런 거 좀 잘 감안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 필립스 머신처럼 촉촉 해가지고 마시는 커피 있잖아요. 회사에서 이렇게 도록도록 내 원두 커피. 저거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종이 필터가 아니라 그게 플라스틱 체잖아요. 그거는 카페스테롤을 거르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건 역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이라면 그거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실 게 카페스테롤이라는 감수성이 사람마다 달라서 엄청까지는 아니고 좀 마셔도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이야 뭐 맛있고 내가 에스프레소가 맛있고 캡슐 커피가 맛있고 강렬한 풍미 나는 그냥 상남자 하시는 분들은 뭐 에스프레소를 드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고 원인을 찾았을 때 내가 마침 하루에 에스프레소를 한 잔씩 마시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캡슐을 마시고 있다거나 뭐 그렇다면 본인이 그거부터 한번 끊어보면은 약 없이 콜레스테롤 레벨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가 다 맥심 커피예요. 근데 요거는 알커피라고 해서 여기 보면 커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커피만 들었어요라고 하는 거죠. 오리지널. 이거는 이제 열풍 건조나 냉동 건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 레벨을 올리잖아요. 단 맛이 좀 없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아이스 커피, 아이스 블랙으로 타먹는 건데 여기에는 뭐가 들었냐면 믹스가 들어가 있어요. 믹스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팜유나 코코넛유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식물성유지만 식물성유로 좋은 게 아닌 게 포화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이런 걸 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콜레스테롤 레벨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참조하셔서 커피를 드실 때 난 여태까지 괜찮았다면 그냥 드셔도 상관없겠지만 나는 콜레스테롤 높은데 커피를 많이 마셨다. 그러면 근데 약은 먹기 싫다 하면은 당연히 커피부터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또 난 이렇게 먹고 싶어 계속 먹고 싶다 그럼 할 수 없이 약을 드셔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 없이 콜레스테롤 조절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의사나 환자가 생각해야 될 거는 무심결에 지나가는 식물성이라서 전혀 아니라고 잘못 생각한 커피가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커피를 맞춰서 좀 드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드립커피, 그다음에 세라믹 필터 위에 종이가 필터가 들어가 있는 그 더치커피, 그다음에 캡슐도 혹시는 이 안에 바리스타한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그 자기네가 만든 컵 이런 캡슐 요새는 뭐 아델스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개인 로스터리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공업이 발달해서 몇 개 정도 자기네들은 다 이걸 브랜딩을 하거든요. 이게 안에가 커피를 여러 가지 종류를 브랜딩한 거잖아요. 그 브랜딩한 거가 자기네가 원하는 맛을 내기 위해서 브랜딩한 건데 마찬가지로 개인 로스터리에서도 이렇게 캡슐 커피를 만든다는 거죠. 또 한번 깨알 같은 선전하면은 제가 다니는 홍치에서는 이 안에 종이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에요.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리고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면 심장병이 해롭다는 거는 이제 정설이 아니라 진리인데 가끔은 포화지방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포화지방이 건강 해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정의 양태가 되게 재밌어요. 포화지방이 건강 해롭지 않다. 콜레스테롤 올리지만 건강 해롭지 않다가 있고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올리지 않는다라서 건강 해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둘 다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흔히 뭐 포화지방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지만 그거는 괜찮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건강 해롭지 않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얘기니까 믿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지금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는 좀 더 소심한 사람들은 포화지방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건 역시도 이제 다른 얘기죠. 이거는 제가 이미 다른 비디오하고 다른 동영상과 그 다음에 제 블로그에 굉장히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이따가 이 밑에 유튜브 밑에다가 링크 제 블로그를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Seven Countries Study하고 얀셀 키즈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막 자기가 변화 안 하니까 사방에서 얀셀 키스 사기꾼이다 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비난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고 대중 선동적인 얘기니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 올리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들어간다 했을 때 이분은 이제 하겐슈타인트인가라는데 이게 그 북구 이름인데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보다 더 콜레스테롤 올린다라는 그 식을 처음은 아니지 그걸 정리해가지고 이제 발표했어요. 그게 이미 언제냐면 말이에요. 1965년이에요. 그래서 헤그슈타트에서 밝혀진 식인데 혈중 콜레스테롤 변화량 이건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가 미리몰 퍼 리터예요. 0.016 곱하기 이게 숫자는 모르셔도 내 의미만 알고 계시면 돼요. 2.16 곱하기 포화지방산의 섭취 변화량 퍼센트예요. 마이너스 1.65 곱하기 다중불포화 지방산의 섭취 변화량 퍼센트예요. 섭취량입니다. 이거. 더하기 6.66 곱하기 음식 콜레스테롤 변화 하루에 100mg 빼기 0.53을 다 곱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혈중 콜레스테롤에는 포화지방은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다중불포화 지방산을 더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고 음식 콜레스테롤이 변화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는 건데 2.16이고 6.66이면 당연히 음식 콜레스테롤보다 포화지방의 변화보다 음식 콜레스테롤의 변화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왜 포화지방 섭취가 콜레스테롤 섭취보다 더 혈중 콜레스테롤 영향을 주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루에 100mg 단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mg 먹고 200mg 올라봤자 기껏해 2배밖에 안 오르는 거고 10mg 올라갔다면 0.12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콜레스테롤 변화량의 단위 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 많이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거는요. 포화지방산의 변화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트랜스지방이 있어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고 불포화지방산 또는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고 음식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많이 먹으면 올라가지만 이 하루에 100mg 단위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확 별량이 델타 값이 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막 상수처럼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화지방이 무엇보다 더 콜레스테롤 음식에 있는 콜레스테롤 레벨보다 더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려요. 혈중 콜레스테롤. 이건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전문가들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식사지도 할 때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포화지방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것이 이제 가이드라인은 얼마 전에 바뀌었거든요. 그랬더니 마치 그것이 새로 발견된 사실인 양
또 소동을 피우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은 콜레스테롤은 막 먹어도 괜찮다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틀린 얘기거든요. 그건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우리 먹는 습관 중에서 우리 몸에 혈중 콜레스테롤 올리는 가장 큰 습관은 제가 부닥치고 있는 거는 커피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화지방이에요. 우리 환자들을 봤을 때 포화지방이 뭐길래 콜레스테롤 레벨이 올라가냐면 포화지방이 음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 증가시켜요. 그래서 피 속으로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또 얘는 두 가지 일을 해요. 카페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만 증가시켜서 올려갔는데 얘는 반대로 또 양쪽 칼을 쓰네요. 혈중 콜레스테롤 레벨을 올려요. 그러니까 간에서 많이 만들게 하고 두 번째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해 주거든요.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근데 그걸 차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제거를 못하게 하니까 두 배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뭐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이런 식으로 한쪽은 치고 한쪽은 둘러치고 해가지고 두 배로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포화지방이 혈중 콜레스테롤 올리는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가 포화지방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포화지방이 따로 있고 불포화지방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음식 속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음식이 어떤 음식도 포화지방만 있는 음식도 없고 어떤 음식도 불포화지방만 있는 음식도 없어요. 물론 아주 대표적으로 악질적으로 포화지방이 높은 게 코코넛유예요. 코코넛 오일은 전체 함량 중에 90% 이상이 다 포화지방으로 돼 있어요. 버터는 70%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이다, 동물성이다를 따지기 전에 그런 거 말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포화지방이 많은 게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섞여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미국 사람들 건데 이거는 제가 어드밴스드 뉴트리션 앤 휴먼 메타볼리즘 7번째 판에서 발췌한 건데요. 쌀 인테이크 해가지고 그람 퍼 데이 퍼 카피타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먹는 음식 지방 섭취를 보게 되면 제일 지방 섭취 많이 하는 게 식용유예요. 식용유고 근데 식용유는 말이죠. 여기 보시면 퓨파 무파는 이거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포화 지방도 많이 섭취하는 거고요. 그다음 레드미트 이것도 역시 보시면 레드미트도 좀 황당한 게 보세요. 여기가 불포화 지방 포화 지방이 빨간색인데 요 분홍색 계열은 불포화 지방이고 요 회색도 다중불포화 지방이거든요. 우리가 고기라고 그러면 굉장히 포화지방이 많고 불포화지방이 없는 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기도 포화지방만큼이나 불포화지방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돼지고기 선전을 했나 그랬을 때 돼지고기는 건강한 음식입니다. 불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포화지방도 그만큼 많으니까 그렇지. 오리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리고기 불포화지방 많다고 좋아하시는 분 있죠. 그런데 그만큼 포화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면만 바라볼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 그번 중엔 아무래도 튀김 같은 거라든가 볶는 거에 쓰는 식용유, 그 다음에 붉은 고기, 그 다음에 유제품, 쇼트닝, 폴트리, 가금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먹는 포화지방의 주요 근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튀김 먹고 그 다음에 볶은 거 먹고 고기 먹고 유제품 먹고 이런 것들이 미국 사람이 그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경로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어떠냐? 한국 사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식용유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식용유 비교해 보면 말이죠. 카놀라 오일이 제일 포화지방이 적고 나머지가 완전히 불포화지방이에요. 그래서 카놀라 오일을 쓰라는 얘기가 카놀라유가 제일 불포화지방이 많거든요. 근데 또 한간에는 뭐 카놀라유 유전자 무슨 GMO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사실 뭐 GMO 방식도 있고 아닌 방식도 있는데 저는 GMO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합성 의류를 입는 걸 반대하지 않고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걸 반대하지 않고 제가 천연 비타민은 사실 없지만 제가 합성 비타민을 즐겨 먹을 수 있고 뭐 그러듯이 저는 GMO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또 MSG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트륨 함량을 줄이기 때문에 제 지평은 거기이기 때문에 카놀라유 괜찮아요. GMO든 아니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이게 뭐 플락시드 그 다음에 선플라워, 콘, 올리브오일 같이 받더라도 포화지방이 올리브오일이 좋다고 그렇게 하지만 포화지방이 14%는 되거든요. 그 다음에 콩그림도 포화지방이 16%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의사도 가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포화지방은 창원에서 굽고 불포화지방은 액체니까
포화지방을 먹으면 몸에 나쁜 이유가 우리 피 속에 들어가서 굳어가지고 나쁘다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듣지도 마십시오. 그거는 그 큰일 나죠. 혈전이 생겨서 죽어요. 불포화지방이든 포화지방이든 우리 물에는 어차피 안 녹아요. 우리 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뭘 타고 다니냐면 지단백질을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포화지방이 나쁘고 불포화지방이 좋은 이유가 몸속에 들어가서 얘는 액체 상태로 있고 얘는 고체가 돼서 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말은 믿지 마시고요. 단지 이제 콜레스테롤과 이런 것 또는 세포막 속에서 얘가 좀 더 세포막을 유동성 있게 하느냐, 세포막을 좀 더 끈적끈적하게 하느냐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단백질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달라지니까 좀 어려운 얘기고요. 근데 이거 보세요. 라드도요. 돼지기름도 포화지방이 40%가 되는데 팜오일 보세요. 팜유가 49% 이거 믹스커피에 넣는 거 또는 옛날에 라면 튀겼던 거 그다음에 버터가 포화지방이 63%인데 코코넛 오일이 포화지방이 87% 또는 조사에 따라서는 95%까지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지방, 나쁜 지방, 불포화지방, 포화지방을 할 때 식물성 지방 또는 상온에서 액체인 건 아주 좋고 뭐 예를 들어서 동물성 지방, 상온에서 고체인 건 아주 나쁘다라는 그런 이분법은 사실은 통하지 않습니다. 라드도 사실 좋은 오일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많은 불포화지방이 많고 라드가 40%가 포화지방인데 나머지가 다 불포화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드 돼지기름 같은 거 왜 우리 저 종로빈대떡 같은 데 가서 먹잖아요. 저도 광화문 그 옆에 있는 종로빈대떡집 가끔 거기 가면 먹거든요. 뭐 가끔 먹으면 되죠. 근데 이제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 상용하는 사람이라든가 이걸 무슨 커피에서 넣어서 마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용유 비교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